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름이 정해졌고 유치원 대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이의 부모가 원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전부 준비한 거예요. 철학관에서 받은 이름, 영어 유치원 대기 리스트, 심지어 교육 로드맵까지. 아직 9주차 임신인데 아이의 미래가 이미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아버님의 이야기는 과연 행복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미래가 정해지고 있다. 결혼 3년차. 드디어 찾아온 두 줄의 기쁨. 진이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세 번째 테스트기까지 사와서 확인했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두 줄. 작은 두 줄 위에 결혼 이후 3년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남편 준혁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눈이 충혈됐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진이를 끌어안는 준혁의 어깨가 떨렸다. 둘은 거실 소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저녁은 둘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었다. 다음 날 진이와 준혁은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준혁의 아버님 이재호 씨. 은퇴한 중앙일보 편집부장 출신으로 70대 중반을 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는 분이다. 평소에도 준혁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셨지만 특히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빛나는 분이었다.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 중에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재호 씨의 눈이 깜빡였다. 어떤 소식? 준혁이 진이의 손을 꼭 잡고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진이가 임신했어요, 아버지. 이재호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니, 내려놓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리고 잠깐 진이를 바라보다가 눈을 깜빡이며 처음으로 진이 앞에서 눈물이 고이는 거를 보였다. 진짜야? 네, 아버지. 어제 확인했어요. 이재호 씨는 일어서며 진이의 두 손을 잡아 꼭 쥐었다. 잘했다. 진이야, 정말 잘했다. 그 순간 진이도 눈물이 나왔다. 평소에도 자상하지만 진이에게 직접 이런 식으로 진심을 보여주신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진이의 일상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음식이었다. 이재호 씨는 거의 매일 택배로 뭔가를 보냈다. 전통 붕어탕, 유명 한정식집의 임신을 위한 특별 식단, 유기농 닭곰탕,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미역. 진이의 냉장고는 시부모님 댁의 연장선이 되었다. 처음엔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니,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맛도 너무 좋고. 전화기 너머로 이재호 씨의 목소리가 온라인이었다. 다 먹었어. 그거 특별히 주문한 거야. 단백질이 많은데 비린내는 없는 생선을 찾아서 와. 그리고 야채즙도 내일 보낼 거야. 유기농으로. 진이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아주 작은 무게를 느꼈다. 아직은 무거운 무게가 아니었다. 그냥 아주 가벼운 앞으로의 무게의 시작이었다. 임신 진단 후 약 2주일 후에 진이는 준혁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다시 방문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이재호 씨가 한쪽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진이야. 이거 보여줄게. 주머니에서 꺼낸 여러 장의 종이였다. 이재호 씨가 종이를 펴면서 그 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영어 유치원. 서울 강남 일대의 영어 유치원을 조사했어. 그리고 여기 이건 대기 리스트야. 진이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차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아버지, 아직 임신 초기라서 아이가 아직. 그래. 아직 어린 건 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이 강남에서는 대기가 길어야. 2년 이상이야. 지금부터 대기 넣어야 하는 게 맞아. 준혁은 옆에서 표정이 약간 불편해졌지만 아버지 앞에서 바로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진이도 말을 잇고 싶었지만 이재호 씨의 눈빛은 이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재호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었다. 그리고 교육 방향. 내가 좀 생각해 봤는데. 진이는 내용이 5페이지라는 것을 깨닫는 사이에 이재호 씨가 이미 교육 방향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았다. A사 한 장 분량에 정리된 내용으로 유치원 단계별 학습 로드맵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진이를 힘들게 한 건 그 다음 방문이었다. 세 번째 방문에서 이재호 씨는 거실에 앉아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위에 여러 한글이 적혀 있었고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재호 씨가 종이를 진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름이야. 철학관에 갔었어. 진이는 종이를 들어보았다. 대성. 아래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대성 큰 성공을 이룰 운수. 학문과 사업 모두에서 큰 빛을 발할 이름. 철학관 선생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음. 진이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알아? 그런데 이 이름은 남녀 공용이야. 철학관 선생님이 특별히 좋은 운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꼭 쓰는 게 좋겠어. 꼭 쓰는 게? 꼭 대성으로 해야 해. 이 이름은 성공이 약속된 이름이야. 진이는 종이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내려깔았다. 준혁은 옆에서 진이의 표정을 보았다. 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준혁만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혁과 진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혁 씨, 아버지가 정말 기쁘신 거 알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는 마음도 알아? 근데 나는 좀 무서워. 준혁은 말없이 들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영어 유치원 대기 리스트, 교육 로드맵, 철학관에서 받은 이름까지 아이는 아직 엄마 배 안에 있잖아. 아직 9주밖에 안 됐어. 진이가 잠깐 멈추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점점 무서워.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이로서의 형상이 이미 완성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준혁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버지는 아버지 평생 원하셨던 일이야. 아버지가 기자로 살아오시면서 남들의 자식들 이야기를 수만 번 써왔는데 이젠 본인 손자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더 걱정이야. 아버지의 기대가 우리 아이 앞에 놓이는 게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성이라는 이름과 영어 유치원과 교육 로드맵까지. 준혁 씨, 이건 기대가 아니라 설계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다음 날 진이는 시아버님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재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밝은 편이었다. 그래. 말해. 진이는 깊이 숨을 한 번 쉬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 느껴져요. 근데 저는 좀 무서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무서운 건 왜?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이름도 유치원도 교육까지. 아버지. 아직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재호 씨는 잠깐 말이 없었다. 진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큰 성공을 해주길 바라시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잖아요. 아직 이름도 없고 아직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직 태아일 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이재호 씨의 호흡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진이야. 아버지, 저는 우리 아이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 통화 후에 진이는 준혁에게 연락했다. 준혁 씨, 아버지에게 말했어.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잠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끊으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야. 준혁은 잠깐 걱정의 표현을 했다.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 아닐까? 모르겠어. 그냥 아버지의 침묵이 가장 두려워. 이후 3일간 이재호 씨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평소에는 거의 매일 문자가 와서 진이의 밥은 먹었냐, 야채즙은 마셨냐,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도 해라, 그런 작은 메시지들이 왔는데 3일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진이는 그 침묵이 화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침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자신의 죄책감도 커져가는 걸 깨달았다. 준혁은 진이에게 말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 볼게. 준혁이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 이재호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준혁아. 아버지, 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가 안 오시니까. 잠깐 침묵이 있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준혁아.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했던 거야. 준혁은 이재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평소의 날카로운 분석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무게가 있는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평생 기자로 살아오면서 남들의 이야기는 많이 썼지만 자식의 이야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제 드디어 손자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미리 쓰려고 한 것 같아. 준혁은 잠깐 눈을 깜빡였다. 아버지. 진이한테 전화할게.
아버지가 직접. 그날 저녁 이재호 씨는 진이에게 전화했다. 진이야. 아버지. 아버지가 좀 성급했어. 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버지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아직 안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아버지. 근데 진이야. 아버지는 그냥 그 아이가 행복하기만 바라는 거야. 좋은 교육에 잘 되길 바라는 그게 전부였는데 진이의 눈이 빨개졌다. 아버지, 그 마음은 저도 알아요. 앞으로는 그냥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하나씩 천천히 그때 같이 생각해 볼게.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진이는 한참을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아버님이 보냈던 종이들을 다시 꺼내서 바라보았다. 영어 유치원 대기 리스트, 교육 로드맵, 그리고 대성이라는 이름. 진이는 그 종이들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다시 넣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아니었다. 아이는 아직 엄마의 배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고 작은 생명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이 진이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진짜 사랑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작은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에필로그. 지금까지 우리 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계속 한 가지가 머릿속에 남았어요. 시아버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근데 그 진심이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쁜 마음이 너무 컸던 건가요? 그리고 진이의 입장에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편하게 다뤄주세요. 진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벨 꼭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